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할 거예요. 자, 시인 자신의 소시민적 행동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랬는데, 자, 소시민적 행동. 자, 요거 뭐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이래도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소확행, 그래서 요즘에 작은 행복을 추구할 줄 알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소시민 한번 적어볼게 한 번쯤. 현실의 부조리함, 을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거지. 잘못했던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이익과 손해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면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 아이, 빼니까 좀 그렇다.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부정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긍정 아니야.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발견하게 된 자신의 초상이 소시민적인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시의 경영이나 민중시인으로서 행동하는 시인 이렇게 말을 듣는데, 민중시인 이렇게 말을 듣는데, 그렇게 민중시인, 행동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소시민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면 알게 된다. 땅 주인, 구청 직원, 부자잖아요. 구청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근무 뭐 9급, 8급, 7급 그 등급은 낮을지 몰라도 어쨌든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동해 직원 등 소위 가진 자, 이런 건 대유법으로 쓰일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는 반항하지 못하고, 저항해야 될 대상인데 저항해야 할 대상한테는 반항하지 못하고, 이발장이, 야경꾼, 서민이야, 힘없는 서민이야 에게는 단돈 1원 때문에 흥분한다. 요즘으로 따지면 1,000원, 100원 정도 하면 되겠다. 100원, 1,000원. 또 그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다 붙잡혀간 소설가를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고 설렁탕집에서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떡만 나왔다고 분개한다. 이렇게 커다란 부정과 불의, 이게 저항해야 할 대상인데, 여기에 저항하면 뭐 요즘도 비슷하긴 할 텐데 과거엔 심했죠. 빨간 벽돌집 들어봤어요? 안기부 그래요. 안기부. 건물을 그렇게 지었나 봐요. 빨간 벽돌로. 근데 빨간 벽돌집이라고 할 때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나오면 그게 안기부를 말해요. 데려가가지고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되기도 하고 진짜로 병신 다리를 절게 되기도 하고 성불구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흥분하고 붕괴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시인은 자기 모멸의 감정에 빠지게 된다. 자조적 탄식을 하게 돼요. 절정에 서 있지 않고 앞만에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살짝 물러나 있어요. 자신의 방관자적 자세가 뭐라고요? 이게 뭐야? 소시민적 자세를 확인한 그는 모래, 풀, 바람, 물론 이제 바람은 셀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거 힘없는 존재들, 연약한 것, 약한 것,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비판하고 반성하게 된다. 아무렇지 않은 소설가를 구속하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 독재 권력에는 정면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지식인,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이런 걸 소시민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폭로, 고발하는, 자기도 그런 거니까 스스로 폭로하고 고발하고 반성하는 것을 통해 나중에 이제 풀이라는 걸 쓰게 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라도 좋은데, 이런 폭로와 자기 반성이 드러나는 시다. 자, 우리가 배운 시는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예요. 이런 건 뭐 나오진 않으니까
거의 100%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 현실 참여적, 직설적. 본문에서 어디가 직설적인지 찾을 거예요. 뭐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직설적이에요. 자, 반성적. 그럼 성찰적 맞을까 틀릴까? 자, 성찰적. 한자 사전 찾아보면 성찰도 반성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하시면 안 되고 성찰적 안에 반성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적이면 무조건 성찰적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찰적이라고 무조건 반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비웃음. 자조적 탄식이 중간에 나와요. 특징 미리 한번 읽고 가볼게요. 자조적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교훈적, 반성적 태도를 제공함 그랬는데 스스로를 반성함 이렇게 되죠.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여기서 대조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큰 문제, 저항해야 될 거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저항하는 그 상황을 제시해서 화자의 처지도 드러내고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네. 응? 자, 이게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예전 선생님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주시고 감상 중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잠깐 읽을까? 4.19 혁명으로 한층 부풀었던 자유와 사랑과 양심의 희망이 5.16 군사 쿠데타로 일순간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시인 김수영은 소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자조, 아까 자조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비웃음. 이렇게 불합리한 현실, 우회적 비판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독재 권력,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자, 여러분 학습활동 그 학습지 주신 거에도 보니까 이거 그대로 써 있어요. 뭐 그대로 이제 비슷해요. 여러분 거에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 그랬는데 뭐 요게 중요한 일이라고 쓴 게 요게 이제 본질적인 거고 조그마한 일 쓴 게 이게 비본질적인 일이에요. 내용은 똑같네요. 똑같진 않구나. 여기에는 여러분 거에 힘없는 자인 이런 말이 들어가 있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자, 본문 볼게요. 자, 가도 될까요? 자, 여러분 시 참고하세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조그만 일,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본질적 문제를 방관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비판 그랬는데 뭐 조그만 일에만 거꾸로 하면 조그만 일,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 문제에만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그럼 여기서 50원짜리 갈비인데 50원이라 하는데 왜 기름덩어리만 나왔어? 50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억에는 이래요. 기억에는 신경님 외딴방 이런 소설에도 보고 하면 1970년대 제가 기억하는 건 한 80년 앞뒤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 8년 80년 한 80한 1, 2년 2, 3년 이럴 때 지금이야 이제 월급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그죠?
현금으로 안 받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봉투에다가 현금을 주거든. 그러면 그 월급 봉투에 그 가격 값이 월급이 적혀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냐?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약 8,000원 정도 했어요. 8,000원 정도 하고 야간 잔업까지 막 하면 12,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물가가 엄청 바뀌었다는 거 알겠죠? 응?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원짜리 과자도 있었어요. 1원짜리 과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양라면 있잖아요. 삼양라면 잘 안 먹긴 하던데 20원이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매점에서 파는 어묵 오뎅 국물 우리 집 쪼끄레 말로 50원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장면 이게 한 60년대쯤 되는 거 60년대쯤 될까? 그러니까 벌써 제가 기억하는 건 10몇 년 이후부터 한 10몇 년 후인 거야. 짜장면 싼 게 제가 기억하는 가격은 500원. 한 그릇 500원. 지금 거의 한 8, 9천 원, 10,000원 하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요즘 가격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즘 갈비탕 얼마나 하나? 한 15,000원, 한 2만 원, 25,000원 이래요. 한 그릇에. 자 근데 기름떡만 나왔다. 자 요거는 여기에 분개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분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본질적이고 큰 문제인 거야. 반면에 요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 그냥 지나가도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는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러면서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갑질이지. 여기에는 말도 못하는 거지. 왜?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지금. 자, 좀 그런가? 너무 정치적인가? 윤석열 김건희를 여사라고 안 붙였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 아니,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일 때는 유튜브 애들이 문재인 막 욕하고 막 이래도 놔뒀는데, 윤석열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응? 자, 잘못하면 잡혀가요. 빨간 줄 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욕을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욕하는 거예요. 자, 그걸 스스로 옹졸하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옹졸하다, 속이 좁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하고. 재수없죠.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재수없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응? 자신의 비속함, 비겁함 이런 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돼지 같은 주인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 자료 드린 걸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77쪽에 가보시면 요거 한번 이게 지금 복사가 안 된다. 스캔 뜬 거라서 한글로 작업한 거 바꾼 게 아니고 PDF를 좀 띄워서 복사가 안 되네요. 이렇게 요만큼 시인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 시인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어디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스스로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면 자기 스스로를 옹졸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돼지 같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단 말이에요. 비속을 쓴 거예요. 자, 평상시에 본질적인 것 반드시 저항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한 번쯤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아니다.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한 번쯤 정정당당하게 반대하는 자유를 이양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언론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에 와서 이제 뭐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은 물론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힘이 없었죠. 우리가 미국이 지금 어디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월남 파병 그때는요 진짜 우리가 먹을 게 없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꼭 욕할 건 아니야. 그래도 일단 자주국이니까 독립국가니까 우리 힘듭니다 뭐 보내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원조도 받고 있고 뭐 그런 입장도 있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있긴 했지만 또 아무래도 또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의도도 있겠죠. 청년들의 목숨을 볼모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는데 김수영은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저항해야 될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 거야. 이거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3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 힘없는 사람 민중인 거예요. 사소한 일인 거예요. 만 증오하고 있는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 요건 세무친 거는 본질적이지만 나쁜 대상들이야. 독재 권력 이런 거고, 응?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한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잖아. 그래서 표시를 지금 안 해놨는데 어쨌든 요것도 본질적인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옹졸한 나의 전통은 오래됐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옹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정서로서 가로놓여 있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몸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내 마음인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일종의 일화처럼 표현한 거예요.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40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비웃어요. 아니 왜 남자가 말이야 포로 경찰이 돼야지 간호사 일을 해 라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뭐 간호사의 일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필요한 일이야. 근데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지. 간호사하면 여자 떠올리죠? 거꾸로 그 남자 간호사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남자 간호사는. 근데 자, 이 정보원들은 요거를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기키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소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을 하는 내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옹졸하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일. 되죠? 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사소한 일에 해당되는 것도 열거될 거예요.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자, 자는데 밤에 어디서 개새끼 소리가 들려. 잠이 깼어. 아, 저 개새끼 저거 잡아먹을래.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뭐 자다가 뛰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애놈의 투정이 진다. 또 깰 수밖에 없어요. 부자도 아니란 말이지. 애기가 배고파서 울고 땡깡도 부리고 그러면 아버지로서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이쁜 옷 입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가서 굴실거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각들은요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아이씨 됐어 사표 싹 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애놈의 투정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럼 그거 사주고 싶어서 사표 못 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자다가 깨고 울고불고 그러면 또 다 잠 못 이루는 거고.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 폭신폭신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삶의 아주 작은 일들, 심지어 다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나한테는 되게 힘겨운 일들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생활고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아기가 까르르 뛰어오면 얼마나 이쁘냐. 근데 그 이쁜 아기가를 내가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내가 직장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래도 참아야 되고, 응?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시밭이라고 했어요. 작은 일도 나에게 힘겹게 느껴질 만큼 좀 소시민적 모습이에요. 자, 요거 역시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것, 본질적인 것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못하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이육사에 절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배운 적 있어요? 남쪽보다는 북쪽이 좀 더 춥겠죠? 남쪽이고 북쪽이 있다고 한다면 북쪽이 좀 더 추울 거야. 또 평지보다는 꼭대기로 올라가면 더 춥겠죠? 근데 그 꼭대기 중에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져요. 여기가 절정이에요. 아주 힘겨운 상황인 거예요. 자, 절정은 적극적 독재 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말해요. 거기에는 서 있지 못하고 앞말이 조금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또 독재 권력이 아부하고 이러진 않아.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못해. 조금 좀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게 이제 비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좀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은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시민.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자, 이발쟁이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땅 주인, 힘 있는 사람.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요 세모친 것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경꾼, 이발쟁이와 야경꾼은 힘없는 사람 민중이에요. 아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데 안 써도 돼요? 써드려요? 힘없는 사람. 소시민 아니다. 힘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사소한 일인 거고 20원보다 10원 작잖아요. 10원보다 1원 작고 점점 더 약해졌죠. 점강법이에요. 점점 적어지는 거. 이 점강법은 내는 걸로 거의 본 적이 없다. 점강법도 강조해요. 점층만 강조가 아니고 점강도 강조해요.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우습다는 거죠? 자, 두 글자 뭐라 그래?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거. 자조. 뭐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사소한 자연 현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옹졸함, 비겁함을 반성하고 있어요.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자, 동일 식구를 반복했어요. 뭐 정말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도 좋고요. 밑에 안 나오나? 자, 반복.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조적 독백.
존재론적 요소함 그랬는데 자조적 독백, 옹졸함, 반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어떡하나 이거 불안하게 만드나 왜? 자, 요거 좀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일단 요거 끊을게요. 뒤에 여러분 학습 활동 봐야 될까요? 거의 똑같아서 굳이 끊을게요.